예, 안녕하세요. 디나이 차트의 댄입니다. 오늘은 이 바이낸스 선물 투자의 그 하는 방법, 사용법에 대해서 심플하게, 저는 심플한 거 좋아하죠.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몇 번 찾아봤었는데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비맥에서 비트맥스에서 이 바이낸스로 넘어오면서 몇 번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약간 틀린 경험이 많아서. 근데 별로 자세하게 상세하게 필요한 부분들을 잘 설명 안 해놓은 동영상들이 많아서 좀 짜증났었는데, 그래서 제가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방송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어, 먼저 이 비트맥스와 업비트에서 비트코인 시드를 이 바이낸스 비트코인으로 뭐 테더를 보내셔도 되고요. 비트코인으로 보내셔도 되고 리플로 보내셔도 되는데, 어쨌든 오게 되면 코인일 경우에는 바이낸스에서는 테더화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맥스에서는 그 투자를 비트코인으로 하지만 바이낸스에서는 선물 투자를 테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테더로 바꿔서 판매죠. 판매. 비트코인을 판매한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계정은 제가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고, 제가 이제 코인 이 차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제자라고 이제 불러도 되겠죠. 제자들과 몇몇 그 형들, 예, 그 형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차트 보는 제 매매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새로운 계정이고요. 이 계정은 우리 이제 제자들과 저와 같이 공용으로 관리를 하려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뭐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이라던가, 대외적으로 뭐 대회라던가 이런 거에 보여주는 계정이죠. 보여주는 계정. 그래서 이 계정은 뭐 시드는 없어요. 시드는 이제 제가 항상 제자들에게도 말을 하고, 몇몇 인연이 닿은 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게, 선물 투자는 100불로 스타트해라. 10만원 스타트가 제일 좋다. 10만원으로 100만원도 못 만들면서 무슨 100만원을 1000만원을 만들고 1000만원을 1억을 만들겠냐. 10만원 100만원 만드는 게 제 1번이다. 그렇게 3번 정도를 무조건 해야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말하는 것에 맞춰서 당연히 이 계정도 100불 스타트입니다. 100불 스타트고, 뭐 제가 우리 단톡방에는 뭐 수익 카드로서 인증을 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시드도 얼마나 빨리 변화를 하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본인들도 조금 더 시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이 큰 명제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드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만약에 이제 형들이 시드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걸 이제 비트코인을 옮겼으면은 비트코인 이 현물 거래소에 가서 이거를 테더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가로 그냥 팔게요. 하면 이제 테더가 됐겠죠. 109 테더가 됐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선물 투자를 할 거니까 파생 상품에서 무견 선물. 이렇게 되면 드디어 이 비트맥스래. 바이낸스에서 선물 투자를 하기 위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저는 이것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일단은 여기서 전송이라는 게 있어요. 전송. 여기 하면 현물 지갑에서 선물 지갑으로 옮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여기 이제 마진 잔고가 100불이 됩니다. 지갑 잔고 100불이 되고요. 이 지갑 잔고가 중요한 거고요. 마진 잔고는 나중에 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비트맥스랑 이제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요 구간인데 저는 일단 교차로 거래를 하고요. 그다음에 배율은 저는 125배로 합니다. 교차이기 때문에 125배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교차할 때는 어떻게 배율을 어떻게 보냐면 100배수일 경우로 이제 쉽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100배수라고 쳐요. 125배가 아니라. 제가 비트코인을 지금 0.5개를 산다고 쳤을 때 이 37달러가 되지 않습니까? 매수 갈 때 40달러가 되고요. 그죠? 0.6 비트코인을 산다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 비용이 48불이 됩니다. 근데 제 시드가 100불이죠. 그러면 거의 50%를 사용하게 됩니다. 제 시드의 50%를 비트코인 롱 치는데 소모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교차일 때는 무조건 배율이 125배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시드 대비 이 들어가는 진입 시드가 몇 프로인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교차로 125배라고 할지라도 0.06 그 4달러를 거래를 하게 되면 5배수 진입이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배율을 5배로 하고 거래를 하나 교차로 125배 놓고 이 시드로서 5배수 거래를 하나 똑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시드로 조정을 하고요. 보통 제가 이제 시드가 작을 때 이렇게 100불 스타트를 할 때는 사실 30배수 정도 칩니다. 30배수는 되게 고배죠. 예, 그러니까 지금 100불 스타트일 때는 0.3개나 0.4개 정도로 스타트를 하게 됩니다. 제가 첫 진입을 할 때요. 예, 그렇게 했을 때 제가 뭐 수익이 100%가 나면 진입 시드가 예를 들어 30불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제가 수익을 100% 내면 30불을 버는 거죠. 예, 300불을 벌면 시드가 2배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차로 하고 125배를 조정을 해놨지만 예, 예를 들어 형들 시드가 100불이나 1000불일 때 이 비용 들어가는 매수 비용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들어가는 진입 시드로 배율을 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차는 내가 이 100불의 그 시드로서 30불을 진입을 했을 때 나머지 그 70불을 모두 다 청산 범위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교차 모드는 역지정이 아니라 청산이 되었을 때는 갖고 있는 모든 시드가 없어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차는 되게 리스크가 있죠. 리스크가 있지만 그 방향이 맞았을 때는 또 되게 리턴도 큽니다. 예. 그래서 형들이 만약에 저랑 같이 100불 스타트를 하게 되면 형들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배율은 네, 0.1비트 정도입니다. 0.1비트 정도. 이러면 비트맥스는 100배죠. 교차가 100배지 않습니까? 비트맥스 기준으로 이 배율이 뭐 8.18배가 되겠죠. 근데 바이낸스는 교차가 125배가 맥스기 때문에 뭐 한 10배수 정도 됩니다. 10배수도 엄청 고배라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하실 분들은 0.05부터 스타트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 4달러 가지고 언제 200불 만드냐 라고 할 수 있지만 4달러가 500%를 먹으면 당연히 전체 시드가 20%가 늘어나요. 그죠? 120불이 되니까요. 근데 그렇게 복리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시드가. 네. 뭐 어떻게 위험 감수를 할지는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10배수 정도는 해야 된다. 10배수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그래도 선물 투자를 하는 메리트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요거 설정을 교차로 하시고 배율을 125배로 하시고 이 들어가는 진입 시드로서 배율을 조정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지정가 거래는 거의 하지 않아요. 지정가는 익절할 때 합니다. 익절할 때.
지정가는 익절할 때 거래를 하고요.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제가 만약에 형들이 뭐 이거를 뭘로 톡방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 이 콤파운드라는 이 코인의 롱타점이 여기입니다. 153 정도 돼요. 153.5 정도 됩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싹 하고 밑꼬리를 달면서 말아 올리는데 이거 지정가를 못 잡아요. 저는 이거 지정가를 잡는 사람 궁금합니다. 보고 싶네 진짜. 저보다 잘한다고 인정하겠습니다. 못 잡습니다 이거 지정가. 그러니까 이게 큰 자리면 오더블럭이나 뭐 이런 매물대를 이용해서 지정가 타점을 잡을 수는 있어요. 잡을 수 있지만 콤파운드는 그런 매물대 자체가 없는 코인이라 이거 지정가로 잡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못 잡는다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왔을 때 내가 원하는 그림이 나왔을 때 내가 롱진입을 해야 되겠다고 가정을 하고 거래를 할 때 바로 마켓에서 0. 아까 1이었죠. 예. 여기서 매수를 누르게 되면 마켓으로 놓고 매수를 누르면 바로 진입이 됩니다. 비트맥스랑 바이낸스랑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비트맥스는 사실 이게 막 좀 이렇게 많이 움직이게 되면 오버로드가 걸려요. 이걸 그냥 렉이라고 보면 되는데 오버로드가 걸리면 진입이 안 됩니다. 근데 바이낸스는 오버로드가 거의 없어요. 예. 조금 밀리는 경우는 있긴 있던데 그래도 내가 매수를 클릭하면서 거의 진입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예를 들어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탑 리밋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켓에서 제가 뭐 0.001 정도를 지금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쳐요. 포지션 진입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역지정을 9468.85로 잡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스탑에서도 이제 역지정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도 보면 스탑 리밋도 있고 스탑 마켓도 있고 뭐 있는데 저는 거의 다 지정가는 여기서도 사용하지 않고 스탑 마켓으로 합니다. 여기 특히 이 역지정은 지정가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슉 하고 슈팅이 나왔을 때 그 호가창이 비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지정가로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슝 하고 올라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역지정이 깨지지 않고요. 역지정이 깨져야 손절이 되는 거죠. 근데 손절 안 되고 싹 하고 올라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손절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 역지정이라고 하는 건 우리 안전장치죠.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역지정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거는 뭐 예외가 없습니다. 무조건 스탑 마켓으로 하셔야 됩니다. 마켓으로 하는데 이 스탑 프라이스 제가 여기서 9468로 한다고 했죠. 9468로 하고요. 제가 들어간 진입이 0.001비트였죠. 0.001비트. 그러면 뭐죠? 제가 롱 진입을 했잖아요. 이제 롱 진입을 했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역지정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비트맥스가 하나 편한 게 있는데 비트맥스는 이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 이거를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쭉 하고 내려와요. 근데 바이낸스는 제가 못하는 건지 이게 안 움직이더라고요. 네,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는 만약에 내가 역지정을 바꾸고 싶을 때는 캔슬을 하고 다시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당연히 매도로 해야겠죠. 그러면 이 리듀스 온리는 뭐냐? 리듀스 온리는 제가 예를 들어 형들이랑 막 채팅을 막 하다가 0.001이 아니라 0.002라고 오타를 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역지정이 깨지면서 효진입이 되겠죠. 매도를 쳐놨으니까요. 그죠? 근데 리드스 온리를 클릭을 해놓으면 내가 0.02로 해놨건 0.03으로 해놨건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만 리듀스를 하고 그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리듀스 온리도 당연히 클릭을 한 상태에서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거래는 안 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구간이 뚫리면 숏으로 보겠다. 나는 이 구간이 뚫리면 숏으로 보겠다. 그래서 여기로 역지정을 잡아놓겠다. 그래서 0.02로 하고
리듀스 온리를 클릭을 안 하면 이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자연스럽게 스위칭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거래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거를 뭐 꼬리잡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돌파 매매라고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부르던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리듀스 온리를 클릭 안 하면 자연스럽게 롱이 여기 구간부터 숏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거래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리듀스 온리를 클릭을 안 하셔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역지정, 그러니까 안전벨트로서 사용하는 분들은 당연히 역지정을 클릭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이 손절가를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지정가는 당연히 요 포스트 온리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리듀스 온리 좀 전에 설명드렸죠. 예. 이 포스트 온리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는 사실 호가창도 안 보기 때문에 호가창을 꺼놨어요. 예. 호가창을 꺼놨는데 특히 바이낸스는 호가가 많이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가창이 필요할 때는 비트맥스로 봅니다. 이렇게. 하여튼 이제 호가창을 볼 때 제가 예를 들어 여기 이제 9496에서 이제 롱을 치고 싶다라고 할 때 지정가로 9496에다가 치고 0.001 이렇게 여기 매수를 지정가로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호가창에 여유가 있을 때,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이 구간이 호가가 걸려 있을 때는 당연히 거기에 이제 호가의 제 수량이 올라가면서 지정가 거래가 되겠지만, 그때 호가가 없을 때, 그때는 시장가로 자연스럽게 돼요. 예. 근데 이 포스트 온리를 클릭을 해놓으면 그럼 진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래를 할 때 호가가 없으면 아예 그냥 진입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포스트 온리를 지정가로, 만약에 나는 지정가로만 거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분들이라면 포스트 온리를 클릭을 한 상태에서 이 지정가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뭐 이제 뭐 설명할 건 이제 다 했네요. 그죠? 매수 매도 이거밖에 없어서. 네, 저는 이제 거래를 할 때 마켓으로 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호가창을 안 본다는 거, 그리고 지표는 이렇게 RSI와 본 차트로만 본다는 거, 역지정은 이렇게 잡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익절을 잡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하죠. 9543에서 내가 익절을 하고 싶다. 9543에서 익절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리밋이라고 뜨죠, 지정가.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여기에서 익절을 하면서 스위칭을 하겠다. 나는 여기서 롱 익절을 하면서 숏으로 스위칭을 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0.002 숏을 치면 돼. 매도를 치면 되겠죠. 그러면 0.001에 대한 거는 여기서 익절이 되면서 여기서 당연히 0.001만큼 숏 진입이 되겠죠. 이렇게 스위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도 거의 다, 저는 여기서 익절은 뭐 이렇게 하는데, 진입은 숏 진입도 롱 진입도 스위칭도 전부 다 시장가로 합니다. 마켓으로 합니다. 제가 이 그림이 나오기 전에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 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는 차트의 그림이 제대로 제가 보기에 이제 내려가겠다, 이제 올라가겠다 할 때만 진입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지정가로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지정가로 진입하는 분, 진짜 나 궁금하다 정말. 지정가로 진입 잘 하시는 분들, 물론 채널링은 지정가로 진입해도 돼요. 채널링은 지정가로 해도 되는데 그래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나중에 그냥 설명하겠지만, 채널링도 이 파동이 채널을 부셨다가 다시 내려올 때도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가지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진입은 시장가로 하시길 바라고, 비트맥스랑 바이낸스는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로 거래를 하든 시장가로 거래를 하든 수수료를 바이낸스에 줘야 됩니다. 근데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지정가로 거래를 하면 수수료를 오히려 받아요. 대신에 비트맥스는 시장가 거래를 했을 때 수수료가 엄청 비쌉니다. 바이낸스는요 125배라고 해도 수수료가 진입과 익절 모두 다 시장가로 한다고 하더라도 10% 내외인데, 비트맥스는 진입이랑 청산을
예, 시장가로 양쪽 다 하게 되면 15% 정도 빠집니다. 14점 몇 프로가 되죠. 예. 그래서 비트맥스는 저는 더 이상 비트맥스를 써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를 추천을 하고 싶고요. 바이낸스를 이제 거래를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레퍼럴 등록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제 유튜브 영상 아래 보면 저희 레퍼럴 계정이 있으니까 그쪽을 참고해서 그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래를 하다가 보면 뭐 여러가지 제안들도 많이 받고 하는데요. 뭐 얼마까지 이거를 뭐 시드를 10배를 만들면 10%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고, 하여튼 여러가지 제안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만약에 뭐 10,000원을 10만원을 만들어서 내가 10,000원을 받으면 그 사람의 시드가 10만원에서 9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실 저는 바라고 싶지도 않고요. 그냥 레퍼럴은 어쨌든 우리가 바이낸스에 우리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이니까 그거를 서로 깎아주고 할인해주고 서로 이제 레퍼럴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게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레퍼럴은 제가 이제 그 추천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다른 거는 저는 형들한테 뭐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다른 거는 뭐 없죠. 뭐 주문 열기, 주문 열기. 예, 포지션이 이제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125배수 교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배수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ROE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진입한 거에 대한 퍼센트인데, 사실 ROE는 이 시장 평균가라고 하는 요걸로 지금 계산이 돼요. 그래서 실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얼마에 진입했나? 제가 9495.23에 진입했는데 지금 조금 내렸죠. 지금은 시평가도 네, 시평가도 맞아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좀 틀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숏을 쳤는데 이 그 바이낸스 가격은, 바이낸스 실제 거래하는 호가 가격은 여기에 있는데 현물 가격이 막 여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마이너스 150%씩 뜨고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때 포지션을 정리해도 그렇게 정리가 안 됩니다. 실제 이 바이낸스 선물 창에서 나오는 그 가격으로 거래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를 정리를 하는 거는, 이거 마켓을 누르면은 바로 지금 현재 바로 정리가 되고요. 리밋은 이제 지정가로 여기다가 이제 정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뭐 제가 9495에 샀으니까 9500 리밋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지정가고 이렇게 잡히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지정 거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면 거래 내역 뭐 이런 거는 뭐 실현일이라 이런 거 나오죠. 중요하진 않아요. 이 정도로 된 것 같네요. 이 정도로 뭐 바이낸스 이용법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더 설명해 드릴 게 뭐가 있을까? 이 마켓 내가 진입할 때는 당연히 이 리드 소니를 꺼놔야 되겠죠. 예, 이거는 포지션을 정리하는 의미. 예, 늘리지 않고, 이 주문은 포지션을 늘리지 않고 종료하기만 합니다. 예, 내 포지션을 없애는 용도로만 쓰는 게 리드 온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스탑 마켓을 설정할 때, 스탑 로스를 설정할 때만 이 리드 온을 설정하면 되고요. 그냥 진입할 때나 지정가 할 때는 설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렇게 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게 역지정에 닿지는 않았지만,
닿진 않았지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떨어지고 있고 내가 차트를 보니까 좀 내려올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정리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내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그냥 나는 이게 좀 더 내려올 것 같고 나는 새롭게 진입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 마켓만 누르면 됩니다. 마켓만 이렇게 누르면 포지션 정리가 되죠. 예. 이게 그 뭐 다른 거는 오버로드 진입은 괜찮은데요. 진입은 사실 괜찮은데요. 이 그 포지션을 정리할 때도 오버로드가 걸릴 때가 있어요. 이 비트맥스는. 바이낸스는 그게 참 좋아요. 이거 방금 제가 누르자마자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맥스는 두두두 또 떨어지고 있는 거 내가 눈으로 보고 있는데 눌러도 안 눌려요. 이게 눌러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게 오버로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럼 뭐야? 그럼 이 결국 여기까지 가요. 근데 여기서 깨지면 여기서 깨지는데 또 이렇게 뚱 뚫고 내려가면은 비트맥스에 물리게 되죠. 밀리게 돼요. 제가 만약에 9470에다가 손절가를 저장을 해놨는데 9460에서 되고 막 9300에서 되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렇게 물리기 때문에 이 오버로드가 없는 바이낸스를 사용하는 게 매매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바이낸스 사용법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뭐 자세한 질문 상황이나 혹시나 좀 더 뭐 질문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톡방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분석 영상이나 이런 거는 나중에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